맨발 걷기가 나를 살렸다. 질병으로부터의 해방이 시작되다. 일부 맨발로 치유하다. 맨발 치유의 섭리와 과학. 1장 맨발 걷기 치유의 이치. 색깔 5. 당신의 땅은 안녕하신가? 사람은 천지인의 삼위일체를 이루며 조화롭게 살아야 한다. 마땅히 하늘이 내리는 신선한 햇살과 공기를 마시고 살아야 할 것이며 또한 땅이 주는 치유의 선물인 땅속 생명의 자유전자를 몸 안으로 받아들이며 살아야 한다. 그래야 천지인의 삼위일체를 이룰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전제 조건이고 창조주가 설계해 놓은 생명의 축복이자 섭리이기도 하다. 이러한 삼위일체의 섭리를 따를 때에 우리 인간은 건강한 생명체로 존재함과 동시에 주어진 삶을 아무런 질병 없이 향유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모든 사람은 땅과의 접지를 차단하는 부도체의 신발을 벗고 매일 하루 세 끼 식사를 하듯 수시로 맨발로 땅을 밟고 접지하며 땅속의 그 무궁무진한 생명의 자유전자를 받아들여야 한다. 맨발로 걸으면 건강한 삶, 병들지 않는 삶, 병으로 죽지 않는 삶, 그리고 젊음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다. 그를 위해 모든 사람들은 땅과의 접지를 차단하는 부도체의 신발을 벗고 매일 하루 세 끼 식사를 하듯 수시로 맨발로 땅을 밟고 접지하며 땅속의 무궁무진한 생명의 자유전자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 자유전자는 몸 안으로 올라와 묻 만성질환의 근원인 활성산소를 중화하고 혈전의 원인이 되는 혈액의 점성을 묽게 맑게 하여 혈류의 원활한 흐름을 돕고 활력의 근원인 ATP의 생성을 촉진하여 항상 생기가 넘치는 젊고 활기찬 삶을 약속한다. 맨발로 걸으면 건강한 삶, 젊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 이유이다. 그렇게 생명의 자유전자가 넘치는 땅은 에너지의학자 제임스 오시만 박사의 접지 이론 논문 가로 전자가 항산 화재로 작용할 수 있는가 리뷰 및 해설 가로의 전자의 소스로서의 지구에서 아래와 같이 서술하고 있다. 널리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지구 표면이 자유전자 또는 이동전자에 무한하고 갱신되는 공급원이라는 사실은 잘 확립되어 가고 있다. 지구 표면은 대기의 전기 회로에 의해 음전위로 유지되고 있다. 전자를 공급하는 대기의 전기 회로에는 세 가지의 중요한 발전원이 있다. 동그라미 1. 자기권 아래로 들어가는 태양풍. 동그라미 2. 전리층 자기권 아래의 분자가 이온화되는 대기구역. 동그라미 3. 바람 및 기상활동이다. 오시만 박사는 지구의 대기권상에서 위 세 가지 요인에 의해 발생한 전자들이 내려와 지구 표면은 전자가 충만한 상태가 된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이어서 오시만 박사는 전도체로 이루어진 지구 표면은 그 위의 생명체들의 끊임없이 전자를 공급한다고 밝힌다. 지구 표면은 정기적 전도성이 있어 지표면의 대상에 계속해서 전자를 공급한다. 지구 표면의 전기 전도율은 땅과 물과 미네랄 함량, 지하 수면의 위치, 초목 및 기타 요인 등의 영향을 받아 장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문제는 땅에 따라 전자의 전도율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맨발로 걷는 이 땅이 어떠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도 한 번쯤 살펴보아야 할 때가 되었다. 다시 말해 내가 맨발로 서 있는 땅이 지구 표면의 전자들이 원활히 공급되고 순환되는 곳인가 하는 점이다. 예를 들어 최근 새로 짓는 대도시의 신설 아파트들은 아파트 땅 지하에 주차 공간을 가득 채워 만든다. 그리고 그 주차 공간 위에 관상용 정원이나 흙길을 만든다. 주변 팔방이 보도블록과 아스팔트로 막혀 흙길은 외딴 섬처럼 덩그러니 놓여 있다. 이러한 땅에 전자가 제대로 공급될 수 있을까? 아마도 그 땅에는 생명의 자유 전자가 거의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땅을 맨발로 밟아도 접지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러한 점에서 당신의 땅은 안녕하신가라는 질문이 시작된다. 접지를 통해 신체의 전자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땅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쓰레기가 묻혀있는 땅 또한 맨발 걷기를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쓰레기 매립장 인근의 땅은 비록 그 위에 고운 흙을 덮었다 하더라도 땅 속에는 썩지 않는 폐비닐과 폐플라스틱 같은 유해 물질들이 무수히 매장되어 있어 우리의 접지를 차단할 수 있다. 또 그 땅에서는 메탄가스 등 각종 유해 가스들이 계속해서 뿜어져 나오고 있을 것이다. 그러한 부도체의 썩지 않는 쓰레기 매립지 위에 우리가 맨발로 섰을 때 과연 그 땅 속에서 싱싱한 생명의 자유전자가 올라올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이다. 그 점에서도 과연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이 안녕한가 하는 질문 역시 던질 수밖에 없다. 일부에서는 흙길이나 항토길을 만들면서 공장에서 인공적으로 제조한 접착제 등을 섞은 흙을 포설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길은 당연히 자연 그대로의 흙길의 질감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마치 시멘트 길과 같은 단단하고 딱딱한 느낌을 준다. 이러한 길 역시 시멘트 길처럼 땅속으로부터 생명의 자유전자가 넘실대며 오르는 데 장애가 된다. 반면 얼마 전 저자가 강의를 다녀왔던 여의도 색강에는 500m에 달하는 마사토길이 새로 조성되어 있었다. 그 땅은 어떠한 인공 소재도 가해져 있지 않아 자유전자들이 펄펄 살아있는 듯했다. 지난번 방문한 원주시의 운곡 솔바람 숲길도 아람들이 소나무들이 어우러진 달디단 자연 그대로의 흙길이 조성되어 있었다. 숲길에 들어서서 맨발로 땅을 딛는 순간 그곳이 싱싱한 생명의 자유전자가 무한히 존재하는 보고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우리의 맨발 걷기 성지 제1호인 대모산이나 치유의 성지인 금대산, 불곡산 등의 흙길, 황토길도 자유전자의 보고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바닷물이 찰랑대는 전국의 해변가나 아름다운 갯벌길 또한 그러하다. 또 최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조성하는 다양한 맨발길과 항토길들 역시 그러하고 독자 여러분이 직접 찾는 전국의 아름다운 산야 역시 모두 그러하다. 깔육 건강한 삶과 존엄한 죽음을 약속한다. 우리 맨발인들은 항시 생명력 넘치고 에너지틱한 삶을 살아간다. 그러나 최근 저자 주변의 사람들의 상황은 저자의 마음을 사뭇 어둡게 한다. 옛날 고교 시절 가까웠던 한 친구가 소식이 없더니 며칠 전 미국에서 세상을 떠났다는 비보가 날아들었다. 그 외에도 저자가 속한 단체 채팅방에는 칠순을 지나며 몸과 마음이 심약해졌다는 소회를 밝히는 친구들이 자주 보인다. 평생 땅과의 접지가 차단된 삶을 살아온 그들은 몸속의 활성산소를 중화시키지 못한 탓에 몸속 곳곳에 발현된 염증을 달고 살아간다. 이러한 염증은 어느 날 암이나 심혈관 질환, 뇌질환, 고혈압, 고혈당 등으로 발전할 위험이 높다. 또한 딱딱한 구두를 신고 걸으며 살아왔기에 근골격계의 곳곳에 질환이 생겨 통증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다. 자칫 치매와 파킨슨병 등 상상하기 싫은 고약한 질병들의 엄습도 예상할 수 있다. 근래 100세 시대라는 말이 미디어에서 자주 회자되니 사람들은 나도 100살까지 살 수 있겠지 하고 생각하곤 한다. 그러나 2019년도 통계를 보면 80세까지 사는 것도 대단한 행운이고 축복이라고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적어도 통계상으로는 그렇다. 2019년 통계를 보면 연령별 생존 확률이 다음과 같다. 70세까지 생존할 확률 86%, 75세까지 생존할 확률 54%, 80세까지 생존할 확률 30%, 85세까지 생존할 확률 15%,
90세까지 생존할 확률 5%다. 70세의 사람들은 현재 86%의 생존권에 속해 있지만 앞으로 5년 사이 32%가 저 세상으로 가고 80세가 되는 10년 후에는 56%의 사람이 저 세상 사람이 된다. 앞으로 10년 동안 통계적으로는 현재 생존자의 약 60% 이상이 저 세상으로 간다는 뜻이다. 그렇게 해서 90세가 되는 해에는 현재 70세 사람들 86% 중 5%만 남아 그들 중 81%가 저 세상 사람이 된다는 추정이 된다. 이와 같은 생존율도 생존율이지만 생존한 사람들 중 과연 몇이나 건강할 것이냐는 문제가 사실은 더 중요하다. 오래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살아있는 동안 건강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다. 살아있더라도 병석에 누워있거나 배우자나 자식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삶이라면 그것은 건강한 삶일 수가 없다. 70세 이상 병상에 누워있다가 90세에 죽는다고 가정해보자.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차라리 죽는 것만 못한 그런 삶이 될 수도 있다. 살아도 건강하게 살아야 인간으로서의 품격을 잃지 않고 존엄하게 죽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우리의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 살아있을 때 건강하게 살아야 한다. 그리고 존엄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입장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는 현재의 내 몸과 오늘 하루를 건강하게 행복하게 또 당당하게 살아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람들은 운동도 많이 하고 좋은 음식도 챙겨 먹고 또 영양제도 먹고 좀 아프면 득달같이 병원으로 달려가 치료를 받곤 한다. 소위 말하는 메디칼 라이제이션의 삶이다. 그러나 이렇게 살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국 질병에 걸리고 그 고통 속에서 살아간다. 우리는 왜 질병의 질곡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일까? 왜 우리 인류는 지난 수천 년간 무병장수의 꿈을 꾸어왔지만 그를 못 이루고 있는 것일까? 갈수록 암 환자들, 심혈관 질환자들의 숫자는 증가해 왔다. 심지어 치매 환자는 지난 4년간 우리나라에서 무려 4배 이상 폭증했다는 통계가 있다. 그러나 그 이유를 아무도 모른다. 가르쳐주지 않는다. 암의 원인도 잘 모르고 심지어 주변에 흔히 보는 본태성 고혈압은 아예 그 원인도 모른 채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고 가르친다. 그래야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 원인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었다. 평생 부도체의 합성 소재 신발을 신으며 땅과의 접지가 차단되어 자유전자의 몸속 유입이 근절된 채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우리 몸속에서 끊임없이 생성되는 활성산소를 중화시키지 못하고 배출시키지 못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암이나 고혈압, 고혈당 등 각종 현대 문명병의 고통 속에 던져진 이유다. 자유전자의 유입이 차단되면 혈액 속 적혈구의 제타 전이가 내려가 적혈구의 세포들이 엉겨붙는 혈전 현상이 초래된다. 그 결과로 침묵의 살인자라 불리우는 심혈관 질환, 뇌질환의 공습에 무방비로 노출된다. 얼마 전 타계하신 고 이건희 회장이 바로 그런 경우였다. 아무리 우수한 의료진이 24시간 바로 옆에 대기하고 있다 하더라도 내 몸 혈액 속 혈전의 문제는 근원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안다. 맨발로 땅을 단 10분만 밟아도 그 끈적끈적하던 혈액이 물처럼 묽어진다는 것을. 이는 땅속 자유전자의 유입 덕분이다. 그러기에 모든 답은 땅과의 접지 회복에 있다. 또한 에너지 대사의 핵심 물질인 ATP가 생성되려면 전자가 필요하다. 우리는 평소 신선한 야채나 과일 등으로부터 전자를 받을 수 있는데 식사를 통해 받아들이는 전자의 양은 매우 제한적이다. 반면 땅을 맨발로 밟으면 무궁무진한 자유전자가 몸 안으로 올라와 ATP를 끊임없이 생성시켜준다. 맨발로 걸으면 활력이 넘치고 에너제틱해지는 이유이다. 한마디로 맨발 걷기는 항노화와 젊음의 묘약이다.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숲길 맨발 걷기의 경이로운 치유의 효과와 항노화 효과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미국 등지에서 일부 의사들에 의한 개별적인 임상실험이 진행되는 바는 있으나 그 외에는 아직 그 어느 누구도 본격적인 연구나 입증을 하지 못했다. 그러기에 저자의 맨발 걷기 숲길 힐링스쿨 회원들은 그 첫 번째 생명의 길을 열어가고 있는 축복받은 선두
프론티어 집단이 되고 있다 믿는다. 우리 회원들의 이 치유 기록과 건강한 삶을 영위한 결과는 맨발 걷기의 효능을 증명하는 중요한 임상 결과가 될 것이다. 동시에 우리 국민은 물론 인류 전체의 건강한 삶을 향한 훌륭한 롤 모델이 될 것이다. 우리는 창조주가 설계해 주신 대로의 삶의 원형인 맨발 걷기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80세까지 사는 것만도 행운이라고 지레단정하지 말고 당장 숲길을 찾아 맨발로 나서보기 바란다. 봄 기운이 충만한 숲길에는 얼었던 땅을 뚫고 파릇파릇한 새싹이 힘차게 솟아오르고 곳곳에 꽃들이 만개하며 생명의 축제가 처처에서 벌어지고 있다. 촉촉한 숲길을 걷는 우리는 땅속으로부터 생명의 자유전자를 받으며 매일매일 축제의 삶을 살아간다. 숲길을 맨발로 걷는 것은 그 자체가 즐거움이고 긍정이고 감사이고 행복이다. 그래서 숲길 맨발 걷기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한 최선의 길이기도 하다. 독자 여러분들 모두 맨발 걷기는 건강한 삶과 존엄한 죽음을 약속한다는 명제를 머릿속에 되새기며 앞으로 우리에게 닥쳐올 또는 이미 닥쳐온 노년을 맨발로 걸으며 건강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감사합니다. 스토리양입니다. 나는 걸을 때만 사색할 수 있다. 내 걸음이 멈추면 내 생각도 멈춘다. 내 두 발이 움직여야 내 머리가 움직인다. 장 자크 루소